하늘 비정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강소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기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가 이렇게 조그만 거 드리는 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흘러나올 때는 정말 다른 열매, 맺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모실 분은 그런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인데요. 원래는 우리나라 최고의 디자이너시죠. 네. 그렇지만 남수단 톤스에서는 엄마라고 불리우는 분인데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광희 대표님을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네. 패션 디자이너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명성이 높은 분이신데,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디자이너의 1%의 안에 계신 분이다 하는데, 예, 1%가 아니라 0.1%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예, 디자인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일 하세요, 요즘에? 지금 희망고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요. 예. 남수단 톤즈의 망고나무 시민이라고요. 또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7년 됐어요. 망고나무 심기가. 네. 그 망고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망고나무를 심게 되면 과실이 열릴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거의 6, 7년 걸려요. 네.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네. 쌤, 예전에 망고나무 행사할 때 제가 한번 간 아, 적이 있었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예. 어떻게 그 망고나무 심을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처음에 이제 김혜자 선생님이 월드비전 홍보대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었어요. 근데 처음 따라간 곳이 하필이면 아프리카에서도 아프리카가 아니다 할 정도로 척박하다는 말도 안 어울리게 성서에 나오는 이 광야가 이런가 보다, 처음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구경꾼으로 갔다가 며칠을 지나고 보니까 여긴 다시 내가 올 때는 못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당시에 건기였기 때문에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 땅바닥에 갈라지고 그런 상황에서 먹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제 며칠이 지나서 시장을 가보니까 이렇게 길가에 목판을 놓고 열매를 팔고 있는데 그게 망고였어요. 그리고 그 건기 때 유일하게 나오는 게 망고 열매였고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망고가 그래도 척박한 땅에서 잘 되나 보죠? 과실이 열리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는 망고나무가 유일하게 그 건기 때 먹을 거가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망고나무하고 다르게 거의 느티나무처럼 커져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학교를 방문한다 그래서 가봤더니 망고나무 그늘밑이었고요. 또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망고나무 한 그루면은 거의 100년을 열매를 열기 때문에 3대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이거 참 좋은, 정말 생명의 나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보통 우리가 나무 심으면 잘 밟아주고 묘목심 밟아주고 물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나무를 심고 기르는 방법을 좀 공부하셨어요? 제가 공부하는 것보다는 현지 분들이 기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거기를 이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네. 건기 때였으니까 이제 망고나무를 알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갔을 때는 제가 그 우기 때여서 네. 우기 때 가니까 들판이 완전 초록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내가 이 우기 때 왔으면 희망고는 없었겠다 싶었던 게 들판이 온통 초록색으로 그렇게 네, 네. 파랐는데 세상에 사람 먹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가 먹을 거는 있는데 사람 먹을 게 없구나. 정말로 그 농사 지을 줄 몰라도 가꿀 줄 몰라도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키워주시는 그런 나무, 열매 그런 먹거리가 있으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망고나무는 그래도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네. 자라는 나무였으니까 다행이었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잘 키우려면 그런 어떻게 망고나무를 키울지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랬군요. 네. 그래도 그 망고 묘목은 꽤 있나 보죠? 그 이제 수단에? 망고 묘목도 저희가 씨를 받아서 키우기도 하고요. 예. 또 묘목을 사오기도 하고. 얼마나 해요, 묘목이? 묘목이 그 당시에는 처음에 이제 제가 월드비전하고 같이 예, 그 예. 나무 심기는 2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15불 넘었어요. 묘목 하나에?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몇 년 돼서 묘목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많이 키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심고 관리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네.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뭐 2만 원 넘게 들고 3만 원 정도 관리까지 하면 네, 거의 그렇게 비용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생존율이 높아요, 그래도? 생존율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도 끊임없이 그래서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시길래요. 네. 그럼 또 심어주지 뭐. 그래서 예. 이제 나무 심는 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몽골에서도 글쎄 그렇고 말입니다. 뭐 예. 자연재해로 우리가 아무리 잘 해놔도 그냥 하나님이 한번 순간에 그냥 순간에 가는데 그거 두려워서 못할 게 뭐 있고 우리가 잘한다고 할 게 또 뭐 있고 예. 그냥 그건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 그렇군요. 같았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직접 NGO까지 만드실 정도로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아마 그게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님이 네. 평생을 저희 아버님하고 그 해남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땅끝 마을 거기서 이제 전쟁 직후에 저희 아버님이랑 제일 대한민국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곳이 어딜까 가셨던 곳이 해남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지으시고 50년을 한 교회만 그 섬기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전쟁 직후에 그 전쟁 고아들 위한 일, 네. 하여간 그 지역 사회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어머님이 엄마가 보셨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런 모습으로. 그건 뭐 꼭 굳이 말로 교육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그 사는 모습으로 네. 그 사람을 배우셨군요. 지금 그 톤지에 나무 심는 것뿐만 아니라 막 네. 빌리지도 세우셨다고요. 이제 그 빌리지라는 개념이 제가 망고나무 심고 보니까 그때 한 2년 지나서 정말로 여기는 자립할 수 있는 네. 그런 교육이 너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엄마들, 아빠, 아까 있잖아 그 아이들 같이 뭔가 한 공간에서 배우면서 자립하는 거가 참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원스톱 솔루션이다. 그래서 이제 한 곳에서 그렇게 들어오면 다 열리네. 그렇게 다 배우면서 예. 그 자립하는 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만들었던. 그렇군요. 네. 이광희 대표님의 그 인생 사전을 보면 네. 마마리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마마리? 마마리가 무슨 뜻일까요? 마마리? 그러니까요. 톤주에서 이제 저를
호칭이에요. 마마리 마마리 하는 게 예. 엄마, 예, 엄마들이 그래서 마마 그런 네, 뜻이군요. 마마, 예, 네. 제가 이시니까. 네네네네. 아, 마마리. 네네네네, 마말리, 마말리 그러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역시 그 어떤 의존감이라든가 감사한 의존감이 마음이 있는 아니라 거죠? 친근감이죠. 친근감으로, 마말이? 네. 우리도 가까운 분에는 엄마 그러지. 네네네. 네. 맞아요. 엄마라고 부를 때는 굉장히 좀 기대고 싶은 게 있죠, 마음이. 마미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예, 예. 네네. 그 지금 NGO 단체 말고도 더 멋진 세상도 같이 활동을 하세요?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겨울이겠다. 제가 이제 무릎을 다치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 해 톤주를 못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 대신에 저희 직원 보고 우리가 그래도 아직 못 챙긴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좀 찾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저희 직원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한센인 사진인 거예요. 네. 근데 뭐 한센인 중에서도 너무 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런 거 말고 그냥 이건 너무 우리 영역이 아니고 너무 어려운 일 같아서 네네. 그냥 사진을 덮었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전쟁 영화도 못 보거든요. 이렇게 예, 좀 예. 무서운 것 그런 막 상처 있는 걸 못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덮어놓고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이거는 너무 그 의료도 필요하고 너무 네. 어려운 일이어서 그러니 밀어놨는데 며칠이 지났어요. 갑자기 아침부터 그 사진에서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면서 하루 종일 제가 울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저희 희망고가 제가 처음에 톤지 시작할 때 여긴 정말 누가 오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저희 같이 작은 사람이지만 누가 오기 어려운 곳이니까 일을 해도 도움이 되겠다. 작은 힘이라도. 그러면서 세웠던 모토가 아무도 가기 어렵고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하자가 저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야말로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 몫으로 왔나? 내 몫으로 왔나? 이런 생각이 저녁에쯤 들어서 네네. 하나님도 진짜 빡세다. 그래서 이제 알았어, 할게요. 이제 그때 이제 눈물이 그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톤주에서 그 사람들하고 마마리하고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그분들하고 제가 잘 어울리고 잘 노는 거거든요. 애들하고도 어른들하고도 제가 잘 놀아요. 그게 제일 좋죠, 선생님. 예. 근데 심지어 사진도 못 보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단순히 뭐 건물 지어주고 그렇게 될 일이 아닌 거고 이게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한센인들하고 만남은 되게 하나님이 크게 주신 숙제 같았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제가 초저녁잠이 많아서 되게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있는데 그날도 아침에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진 속에서 본 환자들이 제 가슴 속으로 퍽퍽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제가 들어갔어요. 톤주로. 네. 한센인들 만나러. 그때 이제 아직 목발 짚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이제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가셔서 이제 한센인들을 네, 만나셨어요. 뭐 그렇게 만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희망고에 일이 많은데 한센인까지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 참에 이제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오늘의 교회 또 권사님이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의논을 하다가 나 이건 혼자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재용 목사님 같이 만나 뵙고요. 네네. 의논을 드렸더니 이제 더 멋진 세상에서 그러면 한센인 마을에 교회를 지어주자. 그거를 허락받고 사실 올해 지금 짓기 네네. 시작해야 되는데 올해 또 거기 내전들이 계속 나는 바람에 제가 2번이나 가려다가 지금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야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게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또 이렇게 막 길이 막히니까 하지 말라는 건가? 안 한다면 난 너무 좋은데. 그래서 해야죠. 그 거기 한센인들은 어때요? 그냥 좀 격리돼 있나요? 아니면 완전 격리돼 있어요. 격리돼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 같이 너무 힘들고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거기서도 또 소외돼서 살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려운 그거 관계에서. 보면서 네. 그러네요. 그분들 그때 만난 한센인 분들은 우리 이제 이 대표님한테 뭐라고 표현해요? 마말이라 그러고요. 예. 믿기 어렵겠지만 되게 보고 싶어요. 그래요. 이 대표님의 인생사전 보면 부모님의 나눔 아까 부모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원래는 서울에 계셨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워낙에 목회하셨어요? 네네. 어디서 목회하셨어요? 처음에는? 해남. 처음부터 가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거지들 위한 무슨 구르마 선교 네. 또 일본에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그런 목회 활동에서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이제 삶이셔서요. 자녀들 다 키워놓고는 떠나셨군요, 그냥. 자녀들 다 키우고 떠나시긴요. 그 전에 떠나셨어요. 그 전에 떠나셨구나. 그 밑에서 살았죠. 아, 그래요? 해남에서 이제 제대로 일을 하셨으니까. 예, 예. 네. 그래서 톤지에서 제가 일하는 거는 네네. 뭐 부모님 흉내도 아니고요. 네. 그냥 봤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 사랑이 있는 것은 역시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그분들의 가르침이 역시 있는 거군요. 해남에서 그럼 두 분 다 목회를 하시다가 네. 그러니까 엄마는 사모님이신 거고요. 그렇죠. 예, 사모님이시죠.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많이 벌리시니까 네네. 이제 엄마는 계속 그 뒷바라지에 뒷바라지에 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남한자들도 많이 돌봤어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또 그렇게 음. 어렵게 생각은 또 안 들었고요. 네. 네. 또 어떤 일 하셨어요? 해남에서 부모님께서? 해남에서요. 네. 전쟁 직후였으니까 이제 고아들, 네. 그다음에 과부, 네. 장애인, 음. 그리고 이제 거기 농촌이니까 네. 삼회학교라 그래서 에린, 애신, 애토 그래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삼회학교를 만드셔서 그 정신교육 이제 종교교육이라기보다도 네네. 그러면서 농민들 위한 그런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농사. 그리고는 또 나중에 그 젊은 사람들 위해서는 공민학교라는 걸 만드셨고요. 예, 예. 옛날에는 옛날에 공민학교 공민학교 있었어요. 많았죠. 그래서 고등공민학교도 있었고. 네, 그래서 네. 그러고 이제 나중에 어머님이 또 뭐 유치원도 하시고 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 필요한 것들이 다
하신 네네. 셈이셨어요. 지금 대표님이 아프리카에 하시는 것처럼. 그러네요. 아니 예. 그러면 뭐 그 두 어른은 그분의 사역이라든가 인생은 조금 더 재조명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 어떻게 책으로 네. 썼어요? 아니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이제 이게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우리 해남 이준문 목사님 같은 분은 안 계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새롭게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러셨는데 네. 좀 워낙 시골에서 그렇게 오래 계셨지만 네네. 또 이렇게 서울에서 큰 일은 뭐 기독교 장로 총회장이라든지 한국신학대학교 이사장님은 거의 7년 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 계시면서도 이 중요한 교계의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 너무 존경하는 거는요. 네. 그랬으니까 얼마나 큰 교회에서 유혹이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끝까지 그 해남의 그 한 교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키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예. 네, 그러시네요. 존경. 네. 그렇죠. 맞아요. 또- 정말. 그래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조명이 돼야 될 네. 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리고 약간 동화 같은 얘기가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정호승 그 시인 시인? 네. 수필 저는 맨날 잊어버려요. 책 제목도. 거기서도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신학대학교 총장 하셨던 분이 오영석 총장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일화기도 한데 네. 이제 옛날에는 시골 그 농촌에서 다 먹고 살기도 어렵고 이제 공부도 못하고 그럴 때니까 이제 아이가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전상세 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예. 그러니까 우체부가 그거를 하나님 전상사니까 어디를 보낼 데가 없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우체부가 저희 아버님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시골 찾아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해서 네, 네. 신학대학 나오고 스위스에서 박사학위까지 해서 네. 한국신학대학교 교수에서 총장까지 되셨거든요. 어느 분이세요? 오영석 총장님. 오영석 네네. 총장님. 네.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그래서 그게 동화처럼 네. 저희 아버님인 건 잘 모르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도 쓰시고 동화에도 나오고 글쎄. 네. 근데 정호승 선생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쓰셨더라고요. 해남의 이준목 목사님이고 함석헌 선생님이 제자다. 뭐 이렇게까지. 네. 아, 그 함석헌 선생님께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네. 대표님의 어머님이시라고. 네, 예. 저희 자랑거리죠. 저희 어머님이 시골 교회 목사 부인이잖아요. 사모잖아요. 네. 시골 네. 교회. 근데 함석헌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3대 여성을 꼽으라 하면 네. 저희 어머님이 들어갔어요. 당시 책에도 쓰시고. 아, 네네. 그래서 어머님, 저희 엄마, 그 김한란 박사님이셨던가 그러고 당신 어머님이셨던가 제가 책에서도 보고 이제 주변에서 한 얘기를. 네. 네. 어머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한 13년. 그러셨어요? 네. 따님인 우리 저 이광희 대표님이 뭐 대한민국 아주 뭐 최고의 디자이너인데 옷을 좀 즐기다 가셨나요? 안 그러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안 그러신 정도가 아니고요. 네. 뭐 다른 세계에서 하셨으니까요. 옷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틀리죠. 네네. 저희 어머님은 한복만 입으신 거는 뭐 당연하신 거였고요. 네네. 무명 그것도. 아, 분명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쟁 아픔 다 너무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그렇게 고운 색깔도 못 입으신다고 네. 흰 거, 회색 뭐 이런 것만 입으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 선생님 그 디자이너로서 어머님하고 뭐 어떤 그런 갈등? 그런 갈등 건 없었어요. 없었을까요? 예. 갈등은 근데 그 어머님하고 갈등이 아니라 제가 살면서 제 삶에 대한 갈등이죠. 네네. 그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서 또 이렇게 아주 고급 옷을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제가 많은 갈등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도 엄마같이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이게 맞는 건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너무 편안하게 네.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잘하는 게 장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맞는 본분이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몫을 하는 게 그런 말씀을 편하게 듣고 제가 굉장히 그 편안하게 일을 하게 네. 됐어요. 그렇군요. 네. 희망고, 망고를 톤수에 심는 사역을 하시면서 역시 뭐 그 영향은 부모님이죠. 뭐 100%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엄마 아니었으면 제가 그냥 시작하면서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네. 항상 생각했던 게, 야, 어머님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일을 해냈는데, 그렇죠. 거기에는 저는 너무 가진 게 많은데, 이거를 외면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렇게. 그렇군요. 예. 네. 사실 뭐 그때 어머님들 또 목사님들 보면 정말 가진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만 그러니까요. 믿고 해낸 네. 분들인데 네. 네. 그 고백하신 대로 네. 그 어머니에 비하면 정말 네.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나누는 게 뭐가 어렵냐. 맞아요. 하지만 그걸 나누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요, 근데 저는 나눈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봤던 거였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또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같이 네. 동참을 하시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본 거를 같이 이렇게 오히려 알려서 그런 게 나눔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제 몫이라고. 그리고 제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본 거를 이렇게 알리면 더 멋진 세상처럼 예. 크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저는 심부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네.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희망고가 이제 다 그 재단이 됐죠. 네, 법인 사단법인으로 다 워낙 됐고. 처음부터 해서 했던 일이었고요. 그 과정도 쉽지 않다 그러던데요. 근데 하여튼 어땠어요? 저는요, 예. 그런 일들은 정말 안 어렵게 다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그 인터뷰를 하는데 네.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빨리빨리 하게 됐냐 그래서 글쎄요, 하나님이 급하셨나 봐요. 그렇겠죠. 보통 그 법인 낸다는 거, 사단법인. 네.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변에 봐도. 네, 그것뿐만 아니고 네. 해외에서 NGO 등록이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뭐 거기서 10년을 일해도 NGO 안 되고 못 되고 이런 네네. 경우들도 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을 거꾸로 했어요, 오히려. NGO도 정말 한 달 만에 됐고요. 해외에서요. 네, 예, 예. 거기는 아프리카에서.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했다고 볼 수가 없죠. 아, 네. 일들이. 네. 꼭 그렇죠. 필요한 일이었으니까 네. 예. 하나님께서 아마 막 인도해 주셨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말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원래 하시던 패션 말고 희망고하고 네. 또 한센인들 만나는 거하고 네. 또 뭐 하세요? 아, 또 그것도 벅차다니까요. 아 근데 워낙이 그 뭐라 그럴까 부르유토끼라 그럴까 그런 쇼를 워낙에 오래전부터 뭐 하셨죠. 그거는 이제 또 국내에서 하는 건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고아원이랑 뭐 이렇게 그 타가소 같은 거는 아직 해남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우선은 이제 아프리카에 더 중점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무렵에서는 아프리카를 도와야 된다 그러셨어요. 아버님께서 네. 근데 그랬군요. 네, 결국 이제 더 멋진 세상에서 한센인들 위한 교회를 이렇게 짓게 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일 하라고 이거 시키셨나?
제가 그랬어요. 이 희망고를요. 네. 네. 마지막 숙제 같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희망고가 나에게 맡겨진 사역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디론가 들어가기 위한 네. 그 과정 같은 그래서 더 멋진 세상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버님의 그 아프리카를 도와야 된다는 말씀이 결국은 뭐 유언같이 네. 우리 이 대표님한테 남아 있는 거군요. 네. 아니 돌이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렇군요. 청소년 자립 프로그램도 하신다는 그건 그것도 어떤 이제 거예요? 추진 중에 있는데요. 네, 네. 이제 거기 아프리카에서 제일 또 어렵게 교육해야 되는 층이 청소년층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고 또 일거리가 없으니까 안 좋은 뭐 마약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죠. 생겨서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을 위한 교육 시설을 만들어요. 그것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국민학교가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컴퓨터 교실은 시작했고요. 네. 할 일이 많으셔서 잠을 많이 못 주무시겠어요? 네, 진짜로 못 그렇죠. 자요. 생각이 많으셔서. 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저 생각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예. 또 선생님 안 그래도 아이디어가 넘치시는데. 예. 앞으로 계획도 있으세요? 계획을 물어보기가 무서운데. 기도 제목. 이런 거였어요. 계획하는 것보다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네네. 오히려 제가 더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는 부분이어서 내가 도대체 희망고를 왜 하지? 네. 이거에 대한 그 초심이라든지 본질을 생각을 안 네네. 하면 다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마음도 많이 흔들릴 수 있고요. 맞아요. 그런 일 하다 보면 중간에 뭐 흔들거나 조금 나태해지면 그만둬야 될 이유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망가지죠. 그렇죠. 많이 생기죠. 초심을 잡는다는 네. 게. 한센인 만나러 또 언제쯤 가시나요? 제가 그 해에 2번을 갔어요. 네. 작년이죠. 2015년에. 네, 근데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제가 이제 2번째 한센인들을 찾아갔을 때는 거기서 축제를 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일반인들한테는 희망고에서 망고 심는 날이 막 그 다 같이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 되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날은 막 축제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춤추고 막 그런 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센인들이라고 그거를 못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한센인 마을에도 그걸 축제를 해보자 그랬더니 그 우리 직원이 음식을 그러면 우리가 가서 다 해야 되냐. 건강한 사람이. 제가 아니 그 사람들이 해보는 걸 봐야지. 네. 근데 그날은 막 소도 잡고 그러거든요. 네. 음식 준비하는 것도 그러고 이제 다 여러 가지 재료만 사주고 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한센인 마을 들어갔다가 제가 지금도 고기자를 못 먹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 잡고 이런 거를 평생에 그야말로 자기들 먹으려고 하질 못하는 거라 이게 너무나 큰 축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복판에 소를 잡아서 피가 흐르는. 그렇죠. 근데 안 보던 분들은 아침부터 힘들지. 시작을 해서 정말 예. 5시까지 밥을 하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요. 네. 한쪽에서는 춤을 추고 한쪽에서는 뭐 난리가 나서 네. 그 중에 같이 이렇게 노는데 할머니 같은 분이 저를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예. 주고 싶은 건 똑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갖고 나올 거로 그러네요. 예. 감사의 표시네요, 그게. 고맙다고. 쌈짓돈을 네. 꺼내주셨군요. 예. 1파운드면 모르겠어 한 100원쯤 되는지. 네네네. 그렇군요. 뭐 오늘 오랜만에 희망고 얘기와 그 아프리카의 사역 얘기를 들으니까 참 좋기도 하고 네. 참 어려운 일인데 네. 그것도 쉽게 말씀하시니까 저게 쉬운 일인가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하시네요, 지금. 아니 그거 너무 재밌는 말씀이신데요. 네. 제가 귀찮아도 저는 그 일이
제일 쉬운 일이었어요, 저는. 네. 현지에 가서 일하는 게 재밌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잘 맞는 거죠. 네. 근데 뭐 정말 그 선교사님이나 또 이렇게 어렵게 다녀주 똑같은 길을 갔다 왔는데도 엄청 과장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죽을 네, 고비 네. 몇 번 넘기고 맞아요. 그랬나? 알겠어요. 어떤 기도 제일 많이 하세요? 어떤 기도요? 네네. 지금은 뭐 거기 톤주의 그 식구들이죠 뭐. 네. 그리고 지금은 제일 해야 되는 숙제가 그 한센인들을 위한 네, 교회 짓는 일인데 자꾸만 이렇게 늦어지니까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까딱하다 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봐. 그러고 그렇죠.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네, 근데 그거 아니니까. 예. 그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예. 것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희가 얘기 나눴지만은 참 아프리카에 가서 그분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뭐 풍토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렇게 쉽게 말씀하시니까 참 저것도 은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시는 분은 정말 축제처럼 저렇게 네네. 즐겁게 하시나 봐요. 그러면 아마 거기 계신 분들도 얼마나 더 기쁘게 함께 축제를 네네.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다녀오셔서 그 공치사라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네, 갔다 오는 게 중요하죠. 그럼요. 네. 아니 뭐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쉽지도 예, 예. 않겠죠.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